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티모 베르너의 임대 소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드라구신의 영입 소식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클럽들은 조용한 1월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왜 토트넘이 아스널과 첼시보다 1월 이적 시장에서 이 스펜딩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왜 토트넘만 돈을 많이 쓸 수 있냐, 이 질문에 레비 회장의 어떤 경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등장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고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최근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에 대한 부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은 바로 티모 베르너의 토트넘 영입 소식입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트넘에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포츠에 의하면은 베르너가 굉장히 이 토트넘에 오고 싶어진 가장 큰 계기는 바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대화입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직접적으로 그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빨리 토트넘으로 이적을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동의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되어가지고 바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뭐 이틀 정도 만에 끝난 거죠. So maybe 3 or 2 days, 그러니까 한 3일에서 이틀 정도의 어떤 대화 끝에, 그리고 뭐 협상이라고 하면 협상 끝에 굉장히 빠르게 딜이 터진 거고, 일반적으로 뭐 3주, 4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 토트넘 팬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대화, 이거는 완전 치트코드다, 치트키다 이거죠. 모든 선수들이 토트넘을 오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이 제노아에서 라두 드라구신이 오는 이 딜에 대해서도 이제 뭐 거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드라구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한 명의 이 팀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나폴리인데, 드라구신이 자신의 초상권을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의 어떤 컴퍼니에게 팔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폴리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로 갔을 때 그 나폴리의 기본 그 계약 사항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초상권에 대한 부분을 나폴리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 생활을 거기서 하는 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선수에 대한 초상권을 사실은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나폴리가 굉장히 큰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신의 초상권을 다른 회사에 팔아버렸다 보니까, 그래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드라구신 그럼 안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제노아는 지금 뭐 토트넘에게 굳이 뭐 빨리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과 제노아 모두 이제 느긋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토트넘은 결국에는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협상을 좀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여전히 이 토트넘은 2,500만 유로의 보너스, 제노아는 3,000만 유로를 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건 토트넘의 분위기가 최근에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2,500만에다가 보너스를 걸다 하더라도 거의 3,000만 유로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노아랑 토트넘의 어떤 그 협상이 그렇게 길어질 것 같지 않다 라고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토트넘이 어쨌건 지속해서 영입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 많은 팬들에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1월 8일이니까 토트넘이 어쨌건 거의 영입을 확정 지은 선수가 2명에 가까운 거거든요. 뭐 한 명은 이미 확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거의 협상이 진전되어 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토트넘은 아직도 더 많은 선수들을 영입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토트넘이 1월에 왜 이렇게 스펜딩 파워, 그러니까 이 구매력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에서 나온 이야기이고, 그리고 아스날이랑 첼시에 비교했을 때 토트넘이 확실하게 이번 시즌에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기사 본문을 살펴보면은 토트넘이 왜 아스날과 첼시를 이 트럼프가 사실은 그 미국 전 대통령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찍어 누른다, 이렇게 발로 그냥 이렇게 쿵 밟아버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토트넘이 왜 이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특히 1월 이적 시장에서의 어떤 스펜딩 파워, 구매력이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에 총 얼마를 썼냐, 진짜 많이 썼습니다. 바로 8억 1,5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조 정도 되려나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고, 그런데 이번 1월 이적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용한 시작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팀들이 그렇게 바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에란 맥과이어라는 이 풋볼 파이낸스 엑스퍼트, 그러니까 이 축구 재정 전문가, 그러니까 스탠다드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왜 이 토트넘 외 클럽들이 이 tightening their belts, 이 벨트를 졸라매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긴축 재정을 좀 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28억 파운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좀 끌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클럽계의 영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에버튼은 이번 시즌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어겼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10점 감점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했죠. 특히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이 4억 파운드를 넘게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소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최근에는 돈을 거의 쓸 그런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 데이비드 라야 선수를 론, 그러니까 임대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아스날이 이제는 더 이상 쓸 돈이 없구나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재정 전문가가 이 챔피언스 리그 없이 지낸 시절들이 결국에는 아스날을 좀 힘들게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첼시 같은 경우에는 토드 보엘리 전 구단주 체제 하에서 일단 10억 파운드를 넘게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첼시가 선수들을 많이 팔았죠. 지난 한 3년 동안 거의 한 25명의 선수를 팔았다라고 전해지는데, 그거를 통해서 일단은 7억 파운드를 일단은 좀 수익을 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돈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쓸 돈이 많지 않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선수 판매로 얻은 금액이 일단 3억 파운드 정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첼시랑 아스날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첼시는 조금 더 아스날보다는 나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쩌면은 지금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전 구단주인 토드 보엘리 체제에서 어쨌건 그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를 어긴 어떤 정황이 발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왜 계속 돈을 쓸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해리 케인이 굉장히 비싼 금액인 8,600만 파운드에 일단 팔려 나간 것, 이게 일단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리고 이 축구 전문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일단 재정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성공적인 클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우승을 못하더라도 그냥 인양저냥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구단주들이 만족할 수도 있죠. 우리 어쨌건 재정적으로는 가장 성공적인 클럽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클럽들 중에서 이 월급, 이 웨이지스가 이제 선수들한테 주는 월급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매출의 절반도 안 되는 유일한 팀이라고 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분노가 끓어오르지 않는다면 한국인이 아니죠. 왜냐면은 토트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사실상 이 주급 천장이 있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조금 더 돈을 쓸 때 좀 유연하게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토트넘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남는 것이냐, 이게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일단 2020-21 시즌 기준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 부분, 이 연두색 부분이 이제 선수들에게 주는 이 wages,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줘야 할 어떤 주급, 보너스 등등을 이렇게 다 포함했을 때 맨체스터 시티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맨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리버풀이랑 맨유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20-21 시즌이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트넘 딱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딱 절반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절반 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1 시즌 기준이고, 그리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은행 빚이 있던 상황이었죠. 이 경기장 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을 쓰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다른 구단들을 보면은 이 하위 구단 쪽은 거의 뭐 벌어들이는 모든 매출을 선수들한테 쏟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선수들 주급에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좀 분노가 끓어오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일단은 이적 시장마다 EPL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일단 EPL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저머니, 스페인, 이탈리, 프랑스, 그러니까 이 5개 나라의 어떤 매출을 비교를 해봤을 때 잉글랜드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고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게 Germany and Spain 그러니까 이 독일 그리고 스페인 부분이죠. 그리고 그 뒤가 이제 이탈리아랑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팀이 EPL이기 때문에 EPL이 어떤 선수의 어떤 영입에 참전한다 라고 하면은 다른 팀들이 약간 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매출 대비 이 선수들에게 나가는 어떤 연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프리미어 리그는 남는 돈이 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탈리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이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의 뭐 벌어들이는 모든 돈을 선수들한테 주고 있는 프랑스 같은 그런 리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처럼 지금쯤 뭔가 상태가 좋지 않은 그리고 그나마 이 독일이랑 스페인 정도가 이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마저도 상위 클럽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겠죠. EPL과 비슷하다면.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본 많은 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결국에는 이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어떤 주급이 이 매출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절반도 안 되는 팀이 이제 토트넘밖에 없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우리 토트넘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는 선수가 20만 파운드 그러니까 주급 20만 파운드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지금 아스날이나 아니면 맨유나 아니면 이제 블루스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트넘 팬들이 첼시를 부를 때 쓰는 말인데 여하튼 이런 팀들이 막 8년 동안 나눠가지고 돈을 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분간 좀 계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팔아야 또 선수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베르너 같은 경우에 그럼 토트넘에서 얼마나 주급을 받냐라고 했을 때 원래 소속팀에서 받던 그 주급을 받는 거니까 한 16만 5천 파운드 정도를 주급으로 받을 확률이 있다. 토트넘에서는 꽤 고액에 해당하는 그런 주급이기도 하고 손흥민, 페리시치, 메디슨, 로메로 다음으로 높은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받고 있는 20만 파운드의 주급은 사실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많이 쓰고 있는 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게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서는 지금 최고 주급자인 상황이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조마조마하죠. 과연 주급은 얼마가 될 것인가? 진짜 재계약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주급의 천장이 있어서 토트넘이 결국에는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쨌건 토트넘의 우승 그리고 자신의 개인 우승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토트넘에서는 이 손흥민 선수가 지금 20만 파운드로 버티고 있을 때 호응을 해줘야죠. 좋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주고 정말 이번 시즌이든 다음 시즌이든 뭔가 우승을 할 수 있는 스쿼드를 꾸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토트넘, 이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죠. 이 아시안컵의 첫 번째 평가전이 약간 좀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떨어뜨린 부분도 있고 야 이거 손흥민 빨리 토트넘에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는데 본선 무대가 진짜 펼쳐질 때 어떤 식의 무대가 나올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는 토트넘이 과연 1월 이적 시장에 어떤 보강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부재한 1월과 2월의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어떤 재정 운영 그리고 베르너, 드라구신 등등의 어떤 영입 소식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